자, 우리가 암기법을 만드는 방법이 6가지가 있어요. 이제 보생, 반화, 거부라는 거. 여기도 커피 많이 있는데 커피를 거의 많이 사왔어. 부잣집 딸들이야. 자, 이게 뭐냐면 보태어 본다, 생략한다, 바꾸어 본다, 나누어 본다, 거꾸로 해본다, 부분적으로 변경한다. 자, 우리가 이제 암기 합격을 하면은 암기 말고도 또 우리가 이제 생활에 조금 도입이 되는 거 하나 더. 우리 그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 디자인 하는 사람들이 디자인을 예를 들어 책 표지를 디자인한다, 간판을 디자인한다. 이렇게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디자인을 하잖아요. 그럼 이 6가지의 암기법 만드는, 이게 암기법 만드는 공식이 아니고 어떤 일 처리하는 공식이에요. 세상 살아가는 공식도 될 수 있고 암기법 공식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인테리어는 플러스 2개가 더 있어요. 동서양을 조합한다. 우리가 가구를 만들어요. 가구를 동양과 서양을 조합해 가지고 이미지를 만드는 거. 하나 더, 고전과 현대를 조합한다. 8개 공식을, 이제 인테리어까지는 8개가 되고 우리 암기법 만드는 건 6개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2개는 우리 인테리어 쪽이니까 생략하고 6개만 가지고 해볼게요. 프린트 없는 사람들은 여기 프린트들 있고 하니까 여기 이거 다 있으니까 하나씩 가져가면 되고. 자, 우리 급수화제 들어갈게요. 급수화제. 급수화제가 뭐죠? 물질의 성상, 종류와 성상이죠. 물질의 종류와 성상으로 구분하는 거죠. 화제는 급수화제가 이제 A급 화제, B급 화제, C급 화제, D급 화제, E급 화제, K급 화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A급 화제는 우리가 뭐라 하죠? 일반 화제라고 하고, B급 화제는 유리 화제라고 하고, C급 화제는 전기 화제라고 하고. 자, 이쪽을 중간으로 잡아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이걸 중간으로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전기 화제가 C급인데 이것도 이제 암기법으로 C급하다 그렇게 하면 돼요. C급하다. C급하다는 표준말이거든요. 요거 아니니까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요.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전기 화제인데 통전 중인 전기예요. 통전이 뭐죠? 전기가 통하고 있는 상태에서 불이 나야 전기 화제고,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전기용품에서 불 나면 일반 화제예요. 즉 전기 다리미 창고에서 불 나면 일반 화제예요.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거 프린터. 그리고 전기 다리미질 하다 불나면은 전기 화제가 되는 거예요. 통하고 있으니까. 8번 하고 있어요. 지금 통전 중인 전기 화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혼동되는 게 있어요. 소사모에 떴던 건데, 일반 가정집에서 누전이 돼서 불이 났다. 이게 일반 화재나 전기 화재나, 이게 이제 논란이 있었어요. 일반 가정집에서 불이 났다. 누전이 돼서 불났다. 일반 화재요? 전기 화재요? 일반 가정집. 그럼 일반자가 들어가니까 A급 화재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책이 돼 있는 저자가 있었어요. 전기 쪽이 좀 어렵잖아요. 보이지 않는 학문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도 생각났는데, 노찬영이라는 학생이 전기화재다 하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협회에다가 질의를 해가지고 일반 주택에서 누전으로 불나면 전기화재다라는 것을 이제 그것을 질의응답을 받아가지고 소사모에 띄운 적이 있거든요. 그럼 누전은 통전 중이죠. 누전은 전기가 누설되는 거잖아요. 그럼 일반 가정집이든 특수한 가정집이든 누전으로 불나면 전기화재예요. 그래서 전기화재 C급하다. C급이니까. 그래서 전기화재는 우리 암기법이 책을 안 가지 않는데, 단과, 누락, 정도전, 아저씨라는 암기법이 생각이 나는데요. 단락이 전기화재예요. 단락이 뭐죠? 선이 딸락 붙은 걸 단락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과전류가 전기화재예요. 과전류가 뭐죠? 지나칠 과자, 전류가 많이 흘러가지고 불이 났다.
그럼 과전류를 과부하라고도 그래요. 과부하. 이 과자가 지나칠 과자예요. 그럼 부하라는 게 뭐냐? 부하는 전력을 소비하는 모든 기계기구예요. 자, 형광등이 부하예요. 에어컨도 부하고요. 그리고 뭐 전기 난로가 있으면 부하가 되고, 커피포트를 사용하면 그것도 부하고, 전력을 소비하는 게 지나치게 전력을 소비하면은 전력이 많이 흘리죠. 지나치게 흐르죠. 과전류, 과부하가 같은 말이 되는,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전기가 통하고 있는 상태죠. 이게 전기화재가 되는 거죠. 단락은 전기 용어예요. 선이 붙어버린 거. 과전류, 과부하, 전기화재. 누전. 방금 얘기했죠. 누전. 일반 가정집에, 그러니까 문제가 이겠어요? 일반 가정집에 누전으로 화재가 났다. 무슨 화재냐? 이게 이제 문제였어요. 누전, 여기 있죠. 누전은 전기화재예요. 그러면 일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일반 화재 A급이 아니고, 이 누전은 전기가 통하니까 이게 C급 화재다 이거죠. C급. 근데 이거를 A급으로 이제 오해가 뭐죠? 이해를 잘못하는 저자도 있었고 수험생도 꽤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누전 여기 있죠? 낙은 뭐죠? 낙내. 이게 두 법칙이죠? 이게 낙내인데, 낙내가 뭐예요? 낙내는 벼락이 땅으로 떨어지는 걸 낙내라고 해요. 번개는 뭐죠? 구름 사이에서 치는 게 번개죠? 2억볼트, 3억볼트 치는 거예요. 그 땅으로 떨어지면 벼락, 낙자, 낙내, 낙자 같은 말. 벼락하고 낙내는 같은 말. 번개는 다른 말이죠. 번개는 전기가 치는 거고, 떨어지면 낙내가 되고 벼락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정은 정전기죠. 정전기는 정지된 전기죠. 모아가지고 방전될 때 불나는 거예요. 그러면 도는 유도열이죠. 이게 유도열 할 때 유자 따면 안 되죠. 왜요? 여기가 유전열이 있으니까. 그래서 골자 딴 거죠. 전자하고 도자 딴 거죠. 유전열. 그럼 이것도 설명을 할까요? 유도열은 뭐죠? 유도는 유전열, 도자하고 전자의 차이인데, 이것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자도절전이라는 걸 풀어볼게요. 암기법으로. 자도절전. 이건 외우기 쉽잖아요. 자, 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 선이죠. 우리가 모든 지구상에 음양의 원리라는 말도 우리가 있어요. 한약에도 있고, 우리 그 모든 전기도 그렇고. 우리 지금 몇 억인지 아세요? 지금 78억이 넘어요, 지구상의 인구가.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노인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조금 줄어들었을 건데, 세계적으로. 특히 이태리에서 노인들이 제일 많이 죽었죠. 그건 78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39억이 여성이에요, 지금 현재. 39억이 남성이에요. 왜요? 조물주가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남자, 여자를. 근데 전쟁이 일어나는 남자가 줄어들어요. 왜? 남자가 앞장을 서서 싸워서 죽으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20대 후반 30이라고 잡고,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남자가 많았어요. 남자가 남자 선호사상. 그죠? 대를 짓기 위해서 남자를 이제 선호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평균화돼가지고 그 초등학교에도 그게 없어. 그래서 남자 2명의 여학생 하나 이렇게 이제 짝사랑을 하게 되는 게, 여러분들 초등학교 갈 때 그랬었어. 그게 이제 우리 조물주가 만든 것은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 여자를 전쟁이 끝나서 어느 정도 이제 2차 대전이 1945년에 끝나가지고 좀 꽤 오래됐거든. 그래서 이제 평균화된 거예요, 지금. 79억씩. 39억씩. 39억, 남자 39억, 여자 39억. 그러니까 78억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럼 또 한 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쟁이 또 한 번 일어나야 해요. 평균화되면. 그러면 남자가 줄어들어. 그러면 또 이제 몇십 년 되면 또 똑같아져. 그럼 또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이 일어나려니까는 핵이 너무 많아, 지금. 러시아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어디 파키스탄까지도 있어, 막. 북한에도 있고. 그래서 조물주가 안 되겠다 해서 핵으로 싸울 것 같다, 김정은이가. 그래서 코로나를 준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전쟁보다는 조금 더 좋은 선물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야 해, 코로나를. 자, 그러면 전기를 따져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 그럼 여기 우리 기체는 눈에 안 보인다는 거 알고 있죠? 기체는 눈에 안 보인다. 그럼 담배 연기는 우리 고체라고 알고 있죠? 눈에 안 보인다. 예외상.
그래서 불소하고 염소는 눈에 보여요. 불소하고 염소는 어떤 색깔이냐? 녹 색깔 있죠. 녹 피는 거. 푸르스름한 우리 대못에 녹이 있으면 곰팡이 있을 때 푸르스름한 그 색깔이에요. 그리고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산소가 빛이 있어요? 질소가 있어요? 수소가 있어요? 없지요. 그래서 구름은 뭐냐? 구름은 액체죠. 눈에 보이니까. 수증기는 기체죠. 김은 액체죠. 김 다음에 수증기죠. 김하고 수증기를 착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기체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 고체하고 액체는 눈에 보인다. 그럼 고체하고 액체를 구분하려면 쉽죠. 고체는 이렇게 정해진 모양이 있고 액체는 그릇에 담으면 그릇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액체죠.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전기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학문이에요. 그렇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음양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눈에 안 보이는 자장이 있어요. 자장이 뭐죠? 자기장의 준말이에요. 이런 게 어려워요. 소방용어 아니거든요. 자기장. 그럼 자기 하면 잘 모르죠. 자석의 기운, 지남철 같은 거. 그런 기운이 있는데 아지랑이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어렵게 말해도 알아듣지만 이게 남성이잖아요. 남성. 이게 여성이라고 생각합시다. 여성이라고 생각하면 이 두 선이 남자 여자가 같이 가야지 형광등도 켜지고 전구도 켜지는 거예요. 제가 실험을 해봤거든요. 이쪽에서 형광등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긴 형광등이. 그래서 두 선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찢어져야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런데 하나가 이쪽에서 플러스가 오고 하나가 이쪽에서 마이너스가 오니까 이 형광등이 불이 잘 안 켜져요. 그걸 플리카 현상이라 하거든요. 전기용어로. 그래서 이걸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그렇듯이 모든 게 음양의 원리인데 여기서도 자장이 꼽히는데 자장이 잘못돼서 이게 자장이 이제 파괴돼 가지고 이 두 개가 합선이 돼서 불나면 그 유전열이라고 해요. 유도열이라고 해요. 유도열의 용어 해설. 근데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암기법으로 하세요. 자도조전 시험에 나왔거든요. 자장이 파괴돼서 합선돼서 불나면 결과는 합선이거든요. 유도열에 도자 딴 거예요. 도자. 정도전 할 때. 그래서 이거 적어 볼게요. 자장 파괴로 합선돼서 요거는 이제 원인이죠. 그럼 결과가 있죠. 합선은 결과죠. 선이 붙었으니까 결과죠. 합선되어 화재가 나면은 요게 유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 유전열은 이 우리가 선이 어디 있죠? 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있네요. 선이 있으면은 이 선을 까보면은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있죠. 이걸 벗겨보면 안에가 또 선이 두 개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왜 두 개 있죠?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야 이게 동작을 해요. 이게 마이크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그러면 이걸 까보면 또 선이 또 있어요. 왜? 합선되지 마라. 합선되면 불나니까. 그러면 이 절연이 불량돼서 30년, 50년 돼가지고 삭아서 불나면은 그게 유전열이에요. 절연 불량으로. 그럼 여기 유전열은 이쪽으로 할게요. 유전열은 이렇게 해서 유전열 용어 해설. 유전열은 원인이 뭐죠? 절연 불량이에요. 노란색으로 할까요? 절연 불량. 절연이 뭐죠? 피복 감싸는 걸 절연이라고 하죠. 합선되지 말라고. 불량으로 결국은 결과는 뭐예요? 합선되는 거예요. 합선되어 불나면은 여기 이제 원인이고요. 절연 불량. 합선은 이제 결과지요. 결과 불나면은 이걸 유전열이라고 해요. 되게 어려워요. 되게. 저도 이제 전기 공부를 했다겠죠. 하고 전기 자격증,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엄청 어렵게 저도 공부했어요. 그리고 전기 학원에서 저한테 전기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내가 못한다고 했어요. 소방은 할 수 있는데 전기는 못하겠다. 학교에서도 교수님 전기 자격증 다 가지고 있으면서 왜 못한다고 하면 나 못한다고. 나 차라리 유척학 하겠다. 유척하기 더 쉬워, 전기보다. 그게 전기가 어려운 학문이라 사실은.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설명은 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암기법으로. 이게 암기법이죠. 뭐예요? 자, 자장이 나오면 유도열이다. 시험에 나왔어요. 절연불량 나오면 유전열이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도절전. 자, 자장, 유도열. 절연불량, 유전열. 자,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전기화재 종류하고 있어요. 단락, 과전류, 과부하, 누전, 낙내, 정전기, 유도열, 유전열까지 했어요. 그럼 R은 뭐냐? R는 아크예요. 아크. ARC. 이 아크라게. 아크. 시험에 아크라 나와.
아크라는데 이걸 쉬운 말로, 이게 영어잖아. 전기불꽃. 우리 플라스마 붙으면 팍팍 튀잖아요. 이게 아크거든. 전기불꽃. 그 다음에 전은 저항열이에요. 저항. 저항이 뭐죠? 영어로 레지스탄이죠. 자, 보세요. 전구가 이렇게 있죠. 전기 화재가 어려우니까 좀 설명해서. 자, 여기 있으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선이 두 개 있다는 거 알고 있죠? 합선시켰어요, 이거를. 합선 지금 불나죠? 불나니까 이게 원자번호 74번 텅스텐이에요. 텅스텐을 여기에 꼬불꼬불꼬불 이렇게 하면은 이 전류가 늦게 흘러요. 늦게 흐른다는 건 뭐죠? 저항. 전류를 막는 걸 저항이라고 하죠. 우리 이런 게 있죠. I리꼬르, R분의 V. 이 정도는 알고 있나요? 중학교는 나왔나요? 응? 이게 전류지요. 이게 레지스탕 저항이죠. 이게 전압이죠. 볼트를 전압이라고 하죠. 전압. 어떤 책에는 E라고 돼 있죠. I리꼬르 R분의 2는 일렉트릭 전기라는 뜻인데, 이제 이게 독일의 옴이 만들었던, 뭐 쉬운 거예요. 전류는 저항의 반비례하고, 저항이 있으면 전류가 늦게 흐르죠. 반비례하고, 전압의 전류는 비례한다. 소방 교육사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전기화재 쪽에 있고요, 물론. 자, 그래서 주기율표의 원자번호 14번이라는 뜻이에요. 텅스텐을 여가지고 여기에 전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저항을 가지게끔 만들어서 빛을 내는 게 이게 전구의 원리죠. 그럼 이게 좀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전기장판이 있죠. 전기장판은 구리예요. 텅스텐 아니고. 텅스텐보다 전류가 더 잘 흐르죠. 구리가. 제일 잘 흐르는 게 금이에요. 전기가. 그럼 금으로 하면 다 뜯어가 버리니까 안 돼. 구리를 해. 그럼 여기에 플러스,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마이너스. 그럼 합선시키는 게 결국은. 근데 이게 길어요. 기니까 짧으면 뜨겁고 길면 미지근하고 적당하게 길이를 맞춘 게 이게 전기장판의 원리죠. 옥매트의 원리고.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전기가 흐르잖아요. 흐르면은 여기에 흐르는 이 열을 저항열이라고 해요. 저항 합선돼 가지고 이 길을 맞췄으니까 저항열. 이 영국의 줄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영국의 줄이 줄열이라고 했어요. 줄열. 요거 시험에 3번인가 2번인가 나왔고, 책 있으면 전기화재 쪽 보면 돼요. I리꼬르 0.24 I제곱 RT라는 공식을 만들어낸 사람이 영국의 줄이라는 사람인데, I 전류는 0.24 I 제곱에 비례하고 저항에 비례하고 시간에 비례한다. 분자분 없으니까 반비례가 없죠. 좀 깊이 들어갔고요. 저항열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C는 이제 그걸 딴 거예요. 암기법인데 G자 딴 거예요. G가 3년 전에 나왔지. 지락이 시험에 나왔는데, 소방학기론 시험에 3년인가 4년? 3, 4년? 17년도인가? 그럼 3, 4년 됐죠? 지락이 뭐냐면요, 누전하고 지락하고 비교를 할게요. 누전과 지락의 차이. 누전은 약한 전기가 누설되는 게 누전이에요. 누설됨. 우리가 누전은 전기가 누설됨 이러면 되죠. 근데 지락이 나오게 되면 비교를 해야 해요. 약한 전기를 약전이라고 해요. 600V 미만을 저압이라고 해요. 저압. 우리 가정에는 몇 볼트가 들어오죠? 220이죠. 그죠? 공장에는 몇 볼트 들어가는지 모르죠. 380V가 들어가요. 우리나라 공장에. 특별한 공장은 440V가 들어가요. 근데 600V가 초과 601V부터는 저압이 아니에요. 고압이 돼요. 그리고 특수고압이 있어요. 그건 7000V가 넘어갔을 때 그러는데, 이 저압, 약한 전기를 이제 600V 미만을 저압이라고 하는데, 우리 가정이나 일반 공장, 이런 데서 일반 공장이에요. 큰 공장 말고. 큰 공장은 저기 우리 철탑 있죠? 원자력 발전에서 나오는 산에 가면 철탑 있잖아? 34만 5천 볼트예요. 그죠? 그리고 전봇대 위에 전기 있잖아? 전봇대 위에 22,900볼트. 그건 저압이 아니죠. 6볼트가 넘으니까. 전봇대가 이렇게 있으면 세선이 이렇게 있잖아? 원래 전선은 세선이에요. RST라고 해요. RST 세선인데, 여기서 가정으로 놓을 때는 2선만 들어오는 거예요. 공장으로는 3선 들어가죠. 큰 공장으로는. 작은 공장은 2선 들어가지만은. 그래서 이제 약한 전기 600V 미만 저압이 누설돼서 불나면은 누전. 그러면 지락이 시험에는 지락은 뭐냐? 이게 많이 틀렸어요. 지락은 전봇대에는 아까 몇 볼트? 22,900V 전기가 있어요. 229이라고 해요, 이거를. 22,900을. 이 전기가 이렇게 이 세선이 22,900, 이게 번개가 벼락이 쳐가지고 얘를 땅으로 떨어졌다 갑시다. 떨어지면 아크가 지구가 이렇게 지구지요? 지구를 땅이라고 하죠? 땅이 전기를 가지고 있어요.
땅이 전기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전기 있는데 전기하고 많았죠. 여기서 픽픽픽픽 하는 걸 이거를 이제 아크라고 그래. 아크인데 땅으로 떨어지면서 픽픽픽픽 하는 걸 지락이라고 해요. 낙이 떨어질 낙자거든. 이게 땅지자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 두 개를 비교한다면 누전은 약한 전기가 누설된 거, 지락은 고압에 고압은 600V 초과를 고압이라고 해요. 600V 이상. 고압의 전기가 땅으로 지락, 땅으로 떨어진다. 떨어져 화재가 나면은 그 지락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요거 지금 요거 이제 지금 그리고 어려운 거예요, 지금. 전기 쪽은 다 어려운 거니까 단과 누락 정도전 아저씨, 이게 지자예요, 시자가. 요게 이제 전기화재. 이렇게 하면 조금 시간 좀 걸린다. 자, 그 다음에 전기화재. D는 뭐죠? 잘못하면 뒤지는 거죠. 그게 금속화재라고 해요. 자, 금속화재인데, 금속 덩어리 화재 하면 안 되고요. 금속 가루화재. 그래서 우리 금속도 불이 붙는 금속이 있고 불이 붙지 않는 금속이 있어요. 그 불이 붙는 금속을 우리가 책에서 뭐라 가지고 이론에서 활성금속이래요. 활성금속.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E는 뭐죠? 가스화재죠. 가스화재. 가스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를 가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가연성 가스를 말해요. 그리고 K는 이제 주방화재죠. 주방화재인데 다른 말로 식용유화재라고 그래요. 그럼 식용유는 얘 유류화재에 속하지 않느냐? 맞아요. 3년 전에는 우리나라 법에 식용유가 유류화재였어요. 그런데 3년 전에 법에 실렸어요. 왜요? 가정에서 불났을 때 제일 통계가 많은 게 식용유였거든요. 그래서 식용유는 기름은 기름이지만은 별도로 분류해서 우리가 예방을 하자는 뜻으로 K급 화재로 3년 전에 법에 실린 겁니다. K급은 키친의 약자입니다. 그러면 일반 기름하고 유류하고 식용유하고 차이점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일반 기름보다 식용유는 발화점이 낮아요. 우리가 이제 사람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죠.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암기법으로. 그럼 사람 체온은 몇 도죠? 36.5도예요. 그 36.5도는 응급구조사 간호사들은 금방 알지만 일반인은 잘 몰라요. 옛날에 배웠기 때문에. 365일 36.5도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식용유도 365도에서 자연 발화가 돼버려요. 이렇게 기억하면 쉬워요. 그러면은 이제 식용유마다 약간은 식용유 여러 가지가 있죠. 식용유도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지만은 300도 선에서 끓기 전에 자연 발화가 될 수도 있다는 기름이 식용유예요. 그래서 미 방화협회에서는 옛날부터 K급 화재로 분류를 했는데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3년 전에 K급 화재로 분류했어요. 그래서 유류 화재하고 식용유 화재, 즉 B급 화재하고 K급 화재는 기름이 같은 기름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 발화가 늦게 되느냐 빨리 되느냐. 그럼 식용유는 끓기 전에 자연 발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일반 기름은 끓고 나서 자연 발화가 된다는 뜻이에요. 책에 정리가 돼 있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급수화재. 자, 이거 설명을 했고요. 이제 공부하면서 하려고 설명을 한 건데,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암기법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6개 가지고 암기법을. 그럼 이거를 어떻게 외우느냐, 그거죠? 그러면 이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안 나와요. A, B, C, D, E, K급이 무슨 화재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건 일반 화재, 유류화재, 그 다음에 전기화재, 금속화재, 가스화재, 주방화재. 그러면 인류, 전금, 가주 이렇게 외워야 한다 이거죠. 그건 공부를 한 사람은 엄청 쉬워요. 이게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 공부한 사람은 인류, 전금, 가주 이렇게 하면 외우기가 시간이 걸린다 이거죠. 아이마보이를 우리가 몇 번 했어요? 100번 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다른 거 알레도, 비오스, 베로데너스넬 막 이런 것들은 그때는 이해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까먹어버려요. 왜? 반복을 안 하니까. 그러면 이거를 시험 칠 때까지는 기억을 해야죠. 지금 시작한 사람도 인류 전문가. 그럼 여기에 학교를 집어야 한다. 학교. 인류 학교 전문가. 물론 전근이죠. 전근인데 전금으로 이제 연상기에 가는. 학교자를 보태가지고, 보탠다. 우리 보탠다. 보생반학급 용어에서 설명하면 보태가지고 외우자. 이거. 인류 학교 전문가. 인류 직장에 전문가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탠다 끝났어요. 보탠다는 급수화재를 가지고 설명을 한 건데 책에 많은 것들이 돼 있거든요. 자, 보탠다.
보탠다를 가지고 지금 암기법을 하나를 만들어 본 거고요. 생략한다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 그거 있죠? 포 있죠? 포. 포가 우리 고발포가 있고 저발포 있는데 어떤 게 고발포고 어떤 게 저발포인가가 혼동이 돼요. 혼동이 돼. 물론 공부 많이 한 사람은 혼동 안 되겠지만은 그러면은 1%, 1.5%, 2%가 고발포입니까? 저발포입니까? 딱 시험에 나왔어. 분명히 배웠는데 이게 고발포야, 저발포야? 고발포거든. 그럼 그렇게 외우면 안 돼. 고성능 발포의 약자다 이래야 쉬워. 1%, 1%, 세제가 1% 들어가는 거예요. 1.5% 들어가요. 2% 들어가요. 그럼 물이 몇 프로? 물이 99%죠. 물. 이건 세제죠. 세제라고 시험에 안 나오죠. 그럼 세제라고 공부해야 이해가 돼요. 뭐라고 나와요? 시험에는 합성계면 합성제라고 나오죠. 합성계면 합성제. 우리 세탁기 세제 보면 합성계면 합성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걸 줄여서 세제라고. 세제라고 시험에 안 나온다. 합성계면 합성제. 합성계면 합성제 1% 들어있으면 물이 90% 들어있죠. 이렇게 해서 포를 만들어요. 거품을. 그리고 1.5% 들어있으면 물이 98.5% 들어있죠. 그러면 세제가 2% 들어있으면 물이 98% 들어있죠. 그러면 세제가 이렇게밖에 안 들어있는데 거품이 만들어진다. 이걸 고발포라고 해요. 그래서 고발포 이렇게 하고 고성능 세제가 고성능이구나 이래야 기억이 오래 간다는 고성능 발포. 고성능 발포. 발포가 아니라 포를 만들었다 그죠. 거품. 포가 영어로 FOAM 거품이란 뜻이죠. 자, 그런데 우리 저발포가 있고 우리 책에 보면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역시 고발포가 있고. 그럼 저발포는 종이 없는데 여기에 1종이 있고 포 쪽에 보세요. 책 가져온 사람은 2종이 있고 3종이 있어요. 그럼 이거 저발포는 6에서 20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1종은 얼마냐? 80에서 250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외우는 거예요, 이거? 2종은 250에서 500배. 3종은 500에서 1000. 찾았어? 지민이? 응? 맞아? 맞지? 응? 요거. 그러면 이게 시험에 이 종이 2번이 나왔죠?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외워요? 자꾸 한번 외워줘요. 그런데 시간이 없잖아요. 6에서 20. 이거는 6.25 5일 전 이렇게 외워야 해요. 그래야 기억이 오래 간다. 6.25 5일 전. 얘는 80, 250, 250, 500, 500, 1000. 자, 얘하고 중복되죠? 얘하고 중복되죠? 그죠? 얘하고 중복되죠? 그러면 이걸 다 외울 필요 없죠. 왜요? 80, 250, 500. 앞에 것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앞에 것만. 그럼 뒤에 거는 앞에 거 갖다 붙여버리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생략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저발포는 6.25, 근데 6.25를 모르는 사람이 있던데? 여기는 다 알겠다. 초등학생들이 6.25가 뭐냐, 이게 뭐냐고 이제 기자가 물어봐서 TV에서 6.25 사변 적어놓고 이걸 아느냐 하니까 6.25 사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6.25 5일 전 이렇게 기억하면 좀 쉽다는 거죠. 물론 머리 좋은 사람은 6에서 20 외우면 되죠. 그리고 이제 뭐죠? 1종, 2종, 3종을 80 그리고 250 앞에만 하면 되죠. 500 3개만 외우고 뒤에 거는 생략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한번 또 해볼게요. 이건 지워도 되겠죠? 이쪽 해볼까? 우리 중요한 게 이제 저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석유류 인하점이 있죠. 석유류는 이렇게 되죠. 자, 우리 사료연물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사료연물은 7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법에. 그럼 7개로 외우면 외우기 어려워요. 4개로 외워야 해요. 사료니까 4개로 분류하면 되죠. 특수인화물이 있고, 특인물, 특수인화물. 그 다음에 알코올류가 있고, 알코올류, 석유류가 있고, 동식물류가 있고, 항상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왜요? 7개 적으면 복잡하니까 4개만 적자, 사료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특수인화물, 알코올류, 석유류가 또 4개가 있다. 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그럼 사료연물이니까 4개고 석유가 또 4개다. 이렇게 하면 기억이 쉽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럼 석유류는 1석유류의 그 인하점이 얼마예요? 석유류는 왜 이렇게 4개로 분류했죠? 시험에 나왔는데 답은 뭐예요? 인하점에 따라 분류했다가 답이었어요. 기출문제. 인하점이 뭐죠? 불붙는 최저 온도죠. 1석유류는 21도씨 미만에 있는 것들이죠. 것들. 그래서 사실은 이게 100개가 넘는데 2개만 지정한 거죠. 뭐라고요? 아세톤하고 휘발유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아세톤이 뭐예요? 손톱 지우는 거. 휘발유가 가솔린이죠. 많이 사용하죠. 휘발유. 그러면 아세톤이 몇 도에서 불 붙어요? 이 조건이 맞아야 해요. 2개만 지정한 거죠. 많이 사용하는 거. 21도면 아세톤은 마이너스 18도에서 불 붙습니다. 그럼 21도 미만 맞죠? 마이너스 아니에요? 21도 미만인. 휘발유는요, 마이너스 43에서 마이너스 20도씨 미만에서 불 붙는 거예요. 그럼 평균이 이것도 외우기 어려워요. 시험에 나왔지만은. 그래서 일단 평균 마이너스 30도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쉽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100개가 넘는데 2개. 아세톤, 휘발유. 그러면 일석유류가 이것도 외워야 하지만은 얘도 외워야 해요. 어떻게 외우느냐? 그런 걸 지금 하고 있죠. 그럼 아세톤을 휘발유를 가솔린으로 바꾸는 거예요. 단어를. 같은 말이니까 가솔린. 가솔린으로 시험에 나왔으니까. 그럼 1아가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1아가 1베이비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석유류는요. 21도에서 70도씨 미만이죠. 그죠? 이것도 100개가 넘는데 2개만 등유하고 경유만 분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석유류는 2등경으로 암기를 하는 2등경 연상기억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삼석유류는 이제 70에서 200도씨 미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삼석유류는 이제 중유가 뭐죠? 벙커시우라고 그래요. 크레오소트. 그러면 이제 암기법은 3중클이 되는 거죠. 첫자 따가지고. 그럼 사석유류는 200에서 250도씨 미만에서 불 붙는 것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럼 지정 분목은 2개씩이거든요. 사석유류는 기어류. 기어류가 이제 옛날에는 기계류였어요. 기계류가 이제 기어류로 이제 법이 바뀐 건데 같은 말이에요. 기계 속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실린더 속에 들어가는 실린더류. 그럼 암기법이 이제 사기실. 자, 다시 해볼게요. 21도 미만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정 분목이 2개다. 이게 인하점이고 이제 지정 분목이 오른쪽 2개. 어차피 필수적으로 해야 할 거니까. 그러면 1아가 21도, 2등경 21에서 70도, 3중쿨 70에서 200도, 사기실 220도 다 외워야 해.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거. 자, 21도 외우면 되죠? 그 다음 이건 70도 외우면 되죠? 중복되죠? 200도 외우면 되죠? 중복되죠? 250도 외우면 되죠? 이렇게 얘는 뒤에 거 따버리면. 이게 하나가 있으니까 뒤에 거 따면 돼요. 아까 얘는 없었잖아요? 얘는 어디 있어요? 얘는 요거는 고발포고 얘는 저발포고 얘는 고발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여기서 80, 250, 500만 기억하면 되거든. 80, 250, 500. 그런데 얘는 일석유류가 이게 니코로가 없잖아요. 21도 미만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뒤에 것들만 해버리면 돼. 아무튼 숫자가 7개인데 4개는 기억해야겠죠. 그럼 이쪽에다가 이제 슬러시 한번 쳐버리고 21도, 70도, 200도, 250, 이 4개는 기억을 해야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기억하죠? 이제 숫자는 기억했다 치고 자꾸 하면 기억이 돼요. 21도 미만이니까 이쪽에 하죠. 미만에 있으면 여기는 일석유류가 돼요. 일석유류. 그럼 21에서 70도죠. 이석유류가 돼요. 그죠? 됐잖아요? 70에서 200도면 3석유류가 돼요. 맞죠? 200에서 205도는 4석유류가 돼요. 그럼 21, 70, 220, 걸치면 이석유류, 걸치면 3석유류, 걸치면 4석유류. 21도 미만은 1석유류, 1, 2, 3, 4. 근데 요게 이제 줄어든 거예요. 생략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1아가가 베이비로 생각하면 2등병, 사기실. 근데 이게 좀 안 외워지니까 이거는 엉뚱하고 생뚱 막는 걸로. 이것도 이제 어느 학생이 저한테 얘기한 건데, 제가
그때 가르쳤던 암기법보다 좋아서 이제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이렇게 해온대요. 제3국의 중동의 미들리스트 클레오파트라가 좋아했던 게, 이게 생뚱맞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해요. 근데 기억이 오래 가요. 제3국의 중동의 중육 크레오소트가 잘 모르잖아 우리가. 이게 뭐냐면 끈끈한 기름, 다른 말로 타르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타르류. 그죠? 중유, 이건 좀 중요한데, 중유는 벙커 A, B, C 할 때 A, B 하면 오답입니다. CU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외웠어요. 1아가 빨간색 어디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웠다 합시다. 지금 초입자가 1아가 외우기 쉬워요. 1베이비, 2등병 외우기 쉬워요. 3중쿨 외웠어요. 제3국의 중동의 클레오파트라, 4기실 외웠어요. 근데 얘하고 내용을 잘 모르겠어. 그죠?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기억이 더 오래 가기 위해서는 아세톤이 뭐냐까지 알아야 해요. 손톱 지우는 거. 근데 손톱 지우는 게 왜 위험물이냐? 손톱 지우는 아세톤이, 손톱 지우는 여러분들 화장대 앞에 집에 있는 건 위험물 아니에요. 이런 거 알고 있죠? 과산화수소가 뭔지 알고 있죠? 과산화수소는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서요. 산소하고 수소가 지나치게 화합된 거다. 그래서 H2O2예요. 화학식이 2가 붙어요. 지나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36% 이상이 됐을 때 위험물이라는 거 시험에 나왔죠. 여기 그러면 약국에 있는 것은 3%에서 35%까지 약국에 있어. 약사는 3%에서 35%밖에 취급을 못해요, 법적으로. 그런데 위험물 자격증 있는 사람은 36% 이상 취급을 해요. 요거는 과산화수소는 농도가 36% 이상이 됐을 때 위험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아세톤도, 가정에 있는 아세톤은 위험물 아니에요. 농도가 일정 수량 이상이 됐을 때 위험물인데, 안타깝게도 아세톤은 몇 프로 이상이 돼야 위험물이냐, 이게 법이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휘발유가 가솔린으로 외우면 되고, 등유가 뭐냐면은요, 이게 어려우니까 등불 켤 때 필요한 기름이 등유예요. 시골에 가면 등불 켜는 거 있죠. 그리고 이제 보일러 속에 들어가는 기름이 등유예요. 보일러 속에. 기름 보일러 속에. 그럼 경유는 뭐냐? 경유는 가벼운 승합차에 들어가는 거. 가벼운 승합차. 우리 봉고차라는 말 들어봤나요? 봉고차. 봉고차가 뭐예요? 이제 봉고는 차 이름인데, 우리가 이제 그거 있죠? 소주도 진로가 상표 이름인데 그냥 진로라 하잖아요. 하듯이 상표, 차 이름이에요. 그 상표. 현대인가 뭐 삼성인가 어딘가 모르겠는데, 기아인가. 이게 승합차죠. 가벼운. 그래서 이제 경유는 가벼울 경자로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건 무거울 중자죠. 그럼 얘 경유를 디젤이라 할게요. 디젤. 그러면 일반 우리가 가벼운 승합차에는 디젤이 들어가고, 이제 디젤이라는 말 사용을 하죠. 아니, 시험에는 디젤로 안 나와요. 경유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가솔린, 휘발유, 이거는 승합차에 들어가는 거. 이거는 휘날리는 승합차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책에 보면 휘자가 들어간 게 휘날리는 승용차. 휘날리는 승용차에 들어가면은, 휘날리라는 게 빨리 간다는 말이죠. 얘보다 얘가 더 빨리 가죠. 디젤차보다 휘발유차가 속도가 빠릅니다. 휘날리는 승용차에 집어있는 게 휘발유 가솔린이고, 가벼운 승합차에, 가벼울 공짜, 봉고차 같은 데 들어가는데 디젤이다. 그럼 얘는 뭐냐? 중유는, 벙커시유는 동네에 목욕탕에 들어가는 기름이다. 이러면 쉬워져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어려워져. 그리고 기계 속에 들어가고, 실린다수 들어가고, 이거는 끈끈한 타르르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끝났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꾸어 본다죠. 프린트해 보니까 바꾸어 본다가 부진료 3이라고 돼 있네요. 그죠? 부진료 3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불옴산, 질산, 요두산은 300kg다. 지정수량은 다 외우나요 지금? 지정수량 다 못 외우고 시험 치러 간 사람은 아직 합격한다는 자신은 없는 거예요. 소망학교로는 복교 다 나오는 건 지정수량. 출제하기가 엄청 쉽잖아요. 그럼 뭐 우리 인류 위험물이 있죠. 인류 위험물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건 알고 있죠. 8가지가 있죠. 그죠?
염소가 몇 마리? 3마리죠. 과염소, 아염소, 염소, 그 다음에 무기가산화물 이렇게 있어요. 무기가산화물까지 4개가 있죠. 그럼 4개, 5에서 7에 아니지? 과염소산 염류, 아염소산 염류, 그 다음에 염소산 염류, 무기가산화물 하나, 둘, 셋, 넷, 5, 6, 7, 불엄산 염류, 염류자가 지금 생략돼 있죠? 질산염, 요수산 염류, 과망간산 염류, 중구름산 염류. 9개네? 9개 맞나요? 책 9개? 중구름산 염류. 이건 알고 가야죠. 자, 보세요. 과염소산 염류를 어떻게 외우느냐? 지나칠 과자. 염소가 살이 쪘다. 지나치게. 아염소는 버그마자죠. 염소가 살이 빠졌다. 그냥 염소산 염류는 표준 염소다. 이렇게 외워야 해요. 살찐 염소, 살 뺀 염소, 표준 염소. 그럼 과염소산 염류, 아염소산 염류, 염소산 염류. 염소는 무기물이에요, 유기물이에요? 불에 안 타는 거죠. 원래 무기물로 분류되죠. 그래서 얘가 50kg다. 그러면 염소는 50kg니까 얘 염소 족두를 다 4개를 모아가지고 50kg로 외워야 해요. 그리고 과망간산하고 중구름산 염류는 1000kg거든요. 왜 1000kg 넣냐? 지나칠 과자, 무거울 중자, 과중이니까 1000kg다. 이렇게 외우면 쉬워진다는 거죠. 50kg하고 1000kg는 20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 중간에 거 외우기가 어려워요. 중간에 게 불엄산, 질산, 요수산 염류는 300kg다. 그럼 부질요산 이게 안 돼. 그래서 얘하고를 이제 순서를 바꿔놓은 거죠. 제가 책에 핵심에 원문에는 부질요인데 핵심에는 질요부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질요부 질산염류, 요두산 염류, 불엄산 염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진료부 300 이렇게 이제 암기법이 돼 있죠. 진료부산, 진료는 부산의 사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공부한 사람은 뭐 이제 순서가 질산, 요수산, 불엄산 300kg 됐으니까 진료부산 외우기 쉽네 하는데 바꿔놓으니까 외우기 쉬운 거고 안 바꿔져 있으면 외우기 좀 어렵죠. 참 많으니까 이제 불엄산, 질산, 요수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뭘 공부해서 바꾸는 요령을 공부하고 있어요. 바꾸는 거, 바꿔서 순서를 두 문자 첫 자를 바꿔가지고 외우면 쉽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문제예요. 50kg, 300kg 이거 외웠는데 1000kg 이게 외우기 어려워. 50, 300, 1000을 3가지가 있죠. 주로 3가지로 돼 있어 지중수랑. 그러면 이제 인류유물도 3가지, 유류유물도 3가지 이런 3가지로 돼 있는데 오류도 3가지. 그럼 50, 300, 1000이니까 50, 300, 1000. 5, 3000이죠. 이걸 외삼촌 이런 식으로 이제 연상 기억하면 쉽다는 거죠. 그리고 이류유물은 100kg, 500kg, 1000kg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이류물은 생략하고요. 그러면 100kg, 500kg, 1000kg 3개가 있으면 이거 분명 외우는 건 돼 있으니까 생략. 이거는 105촌으로 외우면 돼요. 105촌. 그러면 이거는 외삼촌 이름이 105촌이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기억해야지 쉬워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해볼까요? 시간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이거는 황하유적이죠. 황하유적이 100kg예요. 황하가 뭐예요? 황하린이죠. 이류염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유는 뭐예요? 유황이죠. 유황이 황이죠. 정린이죠. 그 황하유적지가 중국에 있잖아요. 그 황하유적지 100kg 이렇게 외워야 해요. 그럼 이거는요 마금철이에요. 마금철오지요. 마는요 마그네슘, 금속분, 철분이 500kg다 이거죠. 가루들이 이류물. 그 다음에 이류인천이죠. 인화성 고체가 1000kg다. 그러면 여기 이류염을 공부하잖아요. 이류인천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죠. 외우는 거죠.
그럼 이렇게 외웠어요. 황하이죽 100kg, 마금철 500kg, 이류 인천 외우는데 요거 100, 500, 1000을 까먹을 버릴 수가 있다는. 그래서 105천 적어놓고 얘하고 인류하고 이류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이름이 105천이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가지고 쭉 66까지 외워줘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바꾸어 본다는 이 정도 말고 또 있네요. 차보정, 체juk. 잠깐 빨리 해버리죠. 차정보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 차동식, 정원식, 보상식 시험에 역시 나왔던 것 가지고 하는 겁니다. 뭐예요? 이게 감지기죠. 이거 감지기. 차동식이 뭐예요? 차동식도 그 용어 해설을 알면 좀 쉬워지는 온도 차이에서 동작하는 게 차동식. 우리 동그란 거 있잖아요. 천장에 있는 거. 아파트 방에 있는 게 차동식이에요. 제일 흔한 거. 그럼 제일 먼저 나왔죠? 흔한 거. 흔하다. 이제 메모할 때 흔하다 이렇게 놓으면 좋아요. 그러면 정원식은 뭐예요? 정원식은 역시 온도, 불나무 온도가 생성이 되죠. 온도 차이에 의해서 감지를 하지만은 온도가 높은 실내에 설치하는 게 정원식이에요. 좀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시설론이죠. 그 부분. 그럼 정원식은 흔한 거 일반식이죠. 일반식이라고도 그래요. 자동식을 제일 흔하니까. 흔하다. 정원식은 온도, 실내죠. 실내 온도가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게 정원식 감지기예요. 자동식 감지기하고 다르죠. 그러면 실내 온도가 높은 게 뭐죠? 주방, 보일러실 이런 데 설치하는 거예요. 보일러실. 그럼 보상식은 뭐냐? 보상식은 이 두 개의 부속을 보태놓은 게 보상식이에요. 그럼 정원식이 차동식이 이만해요. 크기가. 정원식도 이만한데 보상식은 더 커요. 그래서 이거 차동식이죠. 차동식인데 이보다 더 큰 게 있어. 저쪽 사물함에 있는데 커피 가져왔는데 커피를 사왔다고? 비싼 거 사왔어. 이 동네가 비싼 동네인가 봐. 그래? 커피가 비싼 것밖에 없어. 그것도 비싼 거야? 그래? 어디서? 무슨 커피인데? 어? 편의점보다 똑같아. 보상식은 좀 이 두 개 부속을 보탠 거예요. 이중 안전장치 한 거죠. 하나가 고장날 수도 있죠. 그럼 두 개 부속이 있으니까 하나가 고장나도 하나만 고장 안 나면 울리는 게 보상식이에요. 그래서 차정보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 이 순서로. 그러면 일반 책에도 이렇게 돼 있죠. 대학 교재고. 우리 책에는 이렇게 안 돼 있죠. 차보정으로 바꿨죠. 차보정. 우리 바꾸어 본다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차 살라는데 보증서 달라고 하면은 차보정? 차보정이죠. 차 살라는데 보증서 달라고 하면 열받는다. 그죠? 열감지기 종류잖아요. 이 세 개가. 열감지기 종류라고 몇 번 나왔죠? 3번, 4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열감지기 종류는 3가지가 있다. 차동식, 정원식, 보상식인데 차동식, 보상식, 정원식으로 외우면 쉽다는 거죠. 아닌 게 뭐예요? 정해져 있죠. 이온화식하고 광전식이죠. 광전식. 그죠? 요거 두 개가 정해져 있는 거죠. 이건 뭐 연기감지기니까. 연기감지기는 어떻게 외워요? 이광연으로 외우면 되죠. 이온화식, 광전식이 연기감지기다. 차보정은 열감지기다. 차 살라는데 보증서 달라고 하니까 열받는다. 그치? 그렇게 외우면 쉽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체지옥. 지금 현재 우리 그 화재론의 마지막 페이지 정도 되면은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최고온도 곱하기 지구세는 화재 가옥도다. 화재 가옥도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 불은 언젠가 꺼지잖아요. 여기가 초기죠. 그러니까 말기죠. 그죠? 여기가 뭐예요? 무슨 성기예요? 안성기예요? 최성기예요? 최고성장기예요? 그러면 초기가 있고 최고성장기가 있고 말기가 있겠죠. 불이 꺼지니까. 그죠? 그러면 최고성장기가 길면은 화재 가옥도가 긴 거예요.
요 개념을 잡아주면 쉬워요. 가혹하다가 뭐죠? 세벌레트죠. 화재가 가혹하다. 최고 성장기가 길다 그 말이에요. 그럼 최고 성장기가 길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최고 온도, 이게 최고 온도죠. 목재는 얼마예요? 목재 1100에서 1300 기억하나요? 내화조는 얼마예요? 900에서 1100 기억하나요? 그죠? 요게 최고 온도죠. 최고 온도가 지속을 많이 하게 되면 화재 가혹도가 커진다 그 말이에요. 요게 화재 가혹도에 대한 용어 해설이 3년 전에 나왔던 건데, 그럼 4년 전 책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자, 화재 가혹도는 이렇게 모든 책들이 이렇게 돼 있죠. 화재 가혹도 리꼬로 이렇게 돼 있어요. 화재 가혹도는 최고 온도 곱하기 연소 온도죠. 연소 온도 곱하기 지속 시간이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연소 온도가 최고 온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3년 전에죠. 3년 전에 제가 이제 책을 편집하다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돼 있는데 화재 가혹도는 이제 화재 가혹도 있고 화재 하중이 있고 뭐 화재자 들어가는 게 여러 개 있잖아요. 화재 하중도 있고 또 화재 그 강도도 있고 화재 가혹도도 있고 화재 강도 있고. 화재 가혹도는 얼마나 가혹하느냐 따는데 가짜나 혹자를 따야죠. 그런데 가짜보다는 혹자가 잘 안 쓰는 단어죠. 혹자를 따면 더 쉬워요. 가짜보다도. 가짜나 혹자 둘 중에 하나 따요. 화자 따면 안 되죠. 화재 하중이 있고 화재 강도 있으니까. 그러면 혹연지 이게 좀 그래요? 혹체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암기법 안 만들면 이렇게 외우겠죠. 가연지, 혹연지, 가최지, 혹최지. 그럼 이 기억이 물론 오래 하면 되겠지만은 말이 안 맞아. 그래서 이제 이걸 바꾼 거죠. 우리 뭐죠? 3 플러스 2는 6이다. 6은 3 플러스 2다. 같은 말이죠. 얘하고. 그럼 얘하고 같은 말이죠. 최고 온도 곱하기 지속 시간은 화재 가혹도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채자 따고 지자 따고 혹자를 딴 거죠. 그래서 최지혹 해가지고 최지우 탤런트 최지우 그림을 하나 사파를 여러분들이 펜슬로 그려놓게 되면은 이걸 이제 연상이 아니고 영상 기억이 되죠. 영상. 이 이미지가 있으니까 영상이죠. 그럼 한번 딱 들으면은 요거 이제 개념 잡았죠? 개념 잡아가지고 요거까지 해버리면 더 이상 아무리 어렵게 응용해서 나와도 다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가 뭐가 있던가요? 프린트에? 거기까지네요. 도생파. 파까지 끝났어요? 이제 지울게요. 찌개특강에 있는 거하고 중복해서 지금 설명이 되네. 우리가 이제 복수 다 까먹으니까, 아까 앞 시간에 사망 5명, 사상 10명, 재산 피해 50억인데 100억이래, 저 친구는. 나도 100억 이제 알았어. 자신있게. 100억 맞으면 맞대. 근데 이재민 백인이 있잖아요. 혼동한 거야. 혼동하게 돼 있어, 우리가. 그래서 혼동을 피해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은 찌개특강 시간이 아닌데 지금 찌개특강과 같은 형식으로 하고 있어 지금. 30분 하나 해놓고 1시간 할 거야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바꾸어 본다 했고, 바꾸어 본다는 그 다음 나누어 본다. 자, 나누어 본다. 우리 그런 게 있죠. 시험에 잘 나오는 게 황달십볼, 염전부식 이런 게 있어요. 자, 여기다 할까요? 황화수소는 달걀 썩는 냄새가 난다. 시험에 나왔죠. 달걀 썩는 냄새가 난다. 근데 어떤 책에는 계란 썩는 냄새가 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계란을 달걀로 바꿔야 해요. 같은 말이라는 거 알고 있죠. 달걀로 바꿔야 해요. 그래서 황달이라는 용어에서 생기는 거예요. 황계하면은 안 돼요. 계란 썩는 냄새가 난다. 이거 시험에 나왔던 거고, 황화수소는. 황화수소가 뭐예요?
황하고 수소가 합쳐진 거죠. 그죠? 그 다음에 CPPM이다. 허용 농도가 CPPM까지는 허용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황이 함유된 물질이 불완전 연소 시에 나온다. 불완전 연소 시 뭐가? 황이 함유된 물질에 황 함유된 물질의 불완전 연소 시. 황이 함유된 물질이 뭐가 있어요? 뭐 나무에도 있고 가죽 소파에도 있고 뭐 중유에도 있고 많아요. 황은 수없이 많으니까 그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올 거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지금 나누는 거죠. 자, 책에는 황화수소는 달가성소가 나고 CPPM이고 황이 함유된 물질에 털고 뭐 나무가 탈 때 불완전연소생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 안에서 나온다. 4개에서. 달가성 냄새가 난다. CPPM이다. 불완전연소시 3개에서 나온다. 3개에서. 그래서 황화수니까 황자 따가지고 황달 10불 이렇게 외우자. 나누어서.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책에는 유화수소라고 돼 있어요. 이게 더 어려워요. 그럼 유화수소는 같은 말이에요. 황화수소. 그럼 황화수소라고 했으면 될 건데 왜 유화수소라는 말을 사용을 하느냐? 유황이 황이잖아요. 유황이 황 같은 말이에요. 유황. 있을 유자인가 모르겠는데 유황, 황. 그래서 황이 수소와 합쳐졌으니까 H2S라는 거 아세요? 화학식이? 자, 황이 수소와 화합된 게 H2S죠. 그럼 이 H2S는 정확하니 어떻게 되는 게 HHS죠. HHS 기침을 연상하면서 달가성 연상을 한다. 그죠? 이렇게 해서 CPPM이다. 불완전 연소 시에 나오니까 HHS 하면서 기침이 난다. 이런 식으로 연상하자는 뜻이죠. 그리고 유황이 황이니까 황화수소를 유자 따가지고 유화수소라고 한다. 여기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서 영상 기억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염전부식이 여기 적혀 있죠. 염전부식은 염화수소는 그 말이에요. 염화수소가 뭐죠? 염소하고 수소가 합된 거죠. 보면 수소가 H죠. 염소가 CL이죠. 화학식이 HCl이거든요. 염화수소는 전선의 절연제가 시험에 나왔죠. 전선의 절연제. 아까 절연이란 말 했죠? 합선되지 말라고 이렇게 피복을 입혀놓은 거 절연이요. 절연제가 탈 때, 자, 집에 가서 우리 전기줄 같은 거 전선이 타면은 냄새 나죠. 염화수소 냄새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염전 부식성 가스다 시험에 나왔죠. 부식성 가스라는 거죠? 우리 대못이 있는데 염화수소가 대못 가까이 있으면 녹이 쓴다. 그 말이에요. 염전 부식. 이렇게 해서 이러한 문장이 지금 책에 있잖아요. 있는데 그걸 시험에는 얘밖에 안 나왔으니까, 염화수 이 2개밖에 안 나왔으니까 이 정도를 가지고 암기법을 만든 거예요. 이 정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게 있네요. 나누어 본다에서 농도를 감소시킬 때 심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최소 농도 L감업소 요게 있죠. LOAL, NOAL 요거 시험에 안 나왔는데 이거 간부 시험에는 한 번인가 2번인가 나왔죠. 우리 그 청정소화약제가 어떻게 바뀌었죠? 할로겐 화합물이 불활성기체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청정소화약제가 이제 독성이 없어요? 있지요. 있어서 청정이라는 단어를 사용 못하고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로 바뀌었는데 요 용어 해설이 지금 나올 때가 됐거든요. 그럼 이쪽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죠. 농도를 감소시킬 때 그 비글이라는 사냥개 있죠. 사냥개에다 실험을 하는 거예요. 아드레라는 알약을 가지고 심장에 우리 흰쥐로 실험을 하죠 보통. 근데 이건 개 사냥개 있죠. 수컷 사냥개 비싼 거 그거까지 실험해요. 심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영향 미치는 최소 농도. 그러면 쉽게 나오면은 최소만 기억해도 돼요. 왜요? Lm의 높이 L자가 먼저 오잖아요. 가벼운 거죠. 알파벳으로 따지면. Lm의 N자가 늦게 오죠. 그럼 이건 최대 농도, 이쪽은 최대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최소 농도냐 최대 농도냐 가지고 먼저 답을 찾아내야 해요. 근데 어렵게 나왔을 때 농도를 증가시킬 때
심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렇게 됐어. 미치지 않는. 요게 용어 해설이거든요. 그럼 쉽게 나오면은 L자가 들어가면 최소다. 먼저 나오니까. N자가 들어가면은 최대다. 이렇게 나오면은 쉽고요. 어렵게 나왔을 때는 감소시킬 때 악영향을 미치는, 증가시킬 때 미치지 않는 이것까지 외워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꾸 하면 되지만 안 돼요. 그래서 L감 없소 그렇게 돼 있죠. 보세요. 암기법이 L이죠. 감이죠. 미치지 않는, 않는이 이쪽이 야지. 미치는이죠. L감 없는, 않는, 없는. 너? 응? 미칠 수 있는 이잖아? 그럼 L감 없소가 아니고 L감, 왜 암기법이 L감 없소로 돼 있지? 그 잘못 오타가 돼 있네. L감 있소고 N증 없댄데 그 프린트에 L감 있소 있는 책대로 내가 또 바꿨다. 그래서 L자가 들어가면 감자가 들어간다. L감. 그리고 있는 최소 농도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건 반대죠. 그러면 이 두 개를 외울 필요가 없는 게 하나만 외우면 하나는 반대가 된다. 왜요? L이고 N이고 두 개면 알파벳 순서만 외우면 이거는 감소인데 증가시킬 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없는 대자죠. 그래서 N 증 없대 이렇게 되죠. 암기법이 N 증 없대. 그 반대말이 뭐죠? L 감 있소가 되죠. 최소니까 소. 그래서 L감 있소 N증 없대인데 요거 외우지 마시고요. 요거 L감 있소 하나만 하면은 나중에는 반대로 해버리면 저기 NOAL이라는 용어 해설이 되는 거죠. 오타가 하나 있어요. 오타. L감 있소.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자 들어갈게요. 이제 두 개만 하면 돼요. 거꾸로 해본다예요. 거꾸로 해본다인데 이제 기상폭발이 있네요. UVC가 뭔지 아나요? 이게 전기운 폭발이라는 거 알죠? 그 정도는 알죠? 전기운 폭발은 뭐죠? 전기폭발이 아니죠. 전기폭발은 물리적 폭발인데 전기운 폭발은 화학적 폭발이에요. 이건 알아야 하고요. 우리 이제 가스가 샜을 때 가스는 눈에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가스가 새서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하늘에 떠 있어요. 구름처럼. 구름이 뭐예요? 크라우드죠. 이 크라우드가 C예요, C. 구름처럼 떠 있어. 근데 폭발을 한 거예요. 저망원을 만나서. 저망원을 어떻게 만나요? 뜨거운 열을 만나요. 태양열 같은 거, 고온 표면 같은 거. 돋보기 가지고도 막 종이도 태우고 하듯이. 그래가지고 이제 UVC라고도 시험에 나오고 전기운 폭발이라고도 나와요. 이게 전기운 폭발이죠. 전기 폭발하고 다른 점, 운자가 들어가죠. 운자요. 크라우드, 구름이 들어간다. 요거 C자. CLOID, 크라우드 요거 기억해 줘야 해요. 그럼 전기운 폭발은 요게 이제 기상폭발에 속해. 우리 지금 뭘 공부하냐면 기상폭발을 공부하는 거예요. 기상폭발. 근데 기상폭발이 무엇이냐? 요게 용어 해설이 된 책이 없어요. 세계적으로. 제가 이제 작년에 용어를 여놨어요. 저도 이제 용어를 만들어 열 때는 조심을 많이 하거든요. 왜요? 대학 교수분들이 500에서 1000명이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 그리고 학원 교수분들이 한 30명이 있고 그렇게 있는데, 그리고 그 외에 자격증 쪽에 교수분들도 있고 해는 잘못 만들었다 안 되죠. 근데 소방용어사전은 어차피 저밖에 세계적으로 만든 사람이 없으니까 조금은 이제 믿어주거든요. 그럼 어떤 교수한테 물어봐도 대답이 없어. 근데 어디서 이제 번역이 흘러온 거라. 그래서 기상폭발은 어떻게 제가 지금 올해 책이죠. 올해 책에다 해놨냐면은 대기 중 상태에서 폭발하는 거. 대기 중. 기상. 이러면 쉬워져. 대기 중. 기상. 그 준말이 되는 거죠. 대기 중이 기상이. 그죠? 상태에서.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대기 중이 또 어려워. 공기 중. 그럼 공기 중이란 무슨 말이지? 그럼 공간에서. 여기
책상에서 어디 물체에서 아니고 공중에서 폭발하는 걸 기상폭발이라고 한다. 공중에서. 그럼 그게 이제 UVC가 하늘이죠. 하늘에서 폭발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요 기상폭발로 들어가 이게. 그 다음에 분해폭발, 분진폭발, 분무폭발, 가스폭발. 요거 시험에 하나, 둘, 셋, 넷. 요거는 안 나왔는데 이거는 필수로 외워야죠. 그죠? 그럼 이것까지 알아야지 우리가 고득점 맞으려면. 안 나왔지만 4개는 물론 한 번만 나온 게 아니고 몇 번 나왔으니까. 그럼 요것도 이제 중요하니까 5개를 외우자 이거죠. 그러면 거꾸로 해서 외워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해, 분가가 안 되죠. 진, 무, 스. 그래서 이제 UVC니까 이건 첫자를 따가지고 영어를 우리말로 해서 유해진 무스. 유해진이라는 탤런트를 영상 기억을 하면서 무스를 머리에 바르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서 지금 책에 돼 있죠. 이렇게 이제 암기법을 영어를 가지고 우리말로 바꿔가지고 거꾸로 해가지고 뒷자를 따가지고 우리말로 한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이게 가스는 기체잖아요. 분무는 액체잖아요. 분진은 고체잖아요. 분해는 이제 분해되는 거잖아요. 고체, 액체, 기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공중에서 폭발한다는 뜻이에요. 기상이란 뜻은. 그러면 응상 폭발이 비교해서 응상이 있죠. 응상은 고체 및 액체가 기상이 아닌 데서 폭발하는 게 응상이라고 그래요. 응상 폭발은 이 외의 거 다 응상으로 잡아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쪽에 지금 기상 폭발 있고 이제 별도 정리 화분 폭판이 있네. 별도 정리는 뭐지? 화분 폭판? 그것도 하죠.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화상 있죠. 분말 소화약제 있죠. 폭발 등급 있죠. 판매 취급소. 이게 3년 전에 시험에 나왔던 건데 하나, 둘, 셋, 4개. 숫자가 크면 영향이 큰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책에. 자, 화상은 3도가 세나요? 2도보다? 맞죠? 1도보다. 4도 화상으로 학설이 분류되어 있으면 4도가 제일 세요. 숫자가 크면 영향이 큰 거죠. 그러면은 화상은 4도 화상이 제일 심하고 그 다음 3도, 2도, 1도가 제일 약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책마다 이제 법이 아니니까 우리 시험에는 공무원 시험에는 3도, 2도, 1도만 나왔고 4도는 안 나왔어요. 4도는 어떤 책에는 간호학이나 응급구조학에 보면은 4도가 없는 책이 있고 있는 책이 있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분말소약제는 자, 이거 같이 해볼까요? 고무전파란 이용준이한테 물어볼까? 영준은 분말소약제가 몇 종이 제일 효과가 좋아? 몇 종? 2종이? 저기 아까 누구지? 쟤는 재산피해 100억이라 했는데 둘이 커피 한잔 하고 와. 분말소약제가 2종의 효과가 제일 좋아? 2종에다 요소를 첨가한 게 4종인데 나카린요라는 거 알고 있죠? 암기법? 중산산 나트륨이 몇 종이? 1종이죠. 중산산 칼륨이 2종이죠. 3종은 인산암모늄이죠. 4종은 중산산 칼륨 플러스 요소죠. 그래서 나카린요에서 나가리요 이렇게 암기법이 되어 있죠. 그럼 4종의 효과가 제일 좋죠. 이유는 뭐죠? 2종에다가 요소를 첨가했다 이거죠. 2종보다 훨씬 효과가 좋죠. 시험에는 어떻게 3번 나왔죠? 4종은 2종에다 요소 첨가한 게 아니고 1종에다 요소 첨가했다가 2번 나왔어요. 나트륨 플러스 요소라고. 칼륨 플러스 요소죠. 중탄산 나트륨, 중탄산 칼륨, 인산암모늄, 중탄산 칼륨 플러스 요소 그 준말입니다. 이 정도는 알 것 같아서. 그럼 4종의 효과가 제일 좋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죠? 숫자가 크면 영향이 큰 거에서 분말소약제는 4종의 효과가 크다. 부동호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물어보려는 게 아닌데 영준이한테. 여기서부터 혼동해 버리면 어쩌노. 그 다음에
요거는 알겠죠? 요거는. 그러면 4종 다음에 분만소화제는 몇 종의 효과가 좋나? 이걸 물어보려는 건데. 이게 어려운 건데. 이걸 내가 자신있게 이번에 대학교 책에다가 대학 교수님들 그냥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가르치십시오 하고 해놨어요. 설명까지 다 해놨어. 그러면 3종의 효과가 좋다는 책이 있고 2종의 효과가 좋다는 책이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틀렸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수험생은. 아니에요. 둘 다 맞아요. 그럼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해주시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말을 하느냐 보세요. 분만소화제는 우리 잘 모르면 어디에 소화를 하죠? 소화약제는 잘 모르면 답이 B급이에요. 찌끼뜨깡. 그죠? B급, C급에 사용해요. 잘 모르면. 물은 A급에 사용한다는 거 다 알죠. 초등학생도. 아는 것은 A급에 사용하는, 모르면 B급이에요. 이산화탄소 어디에 사용해요? B급에. 할론 어디에 사용해요? B급에. 분말 어디에 사용해요? 아직 모르겠다. B급. 이게 답이에요. 보통 이게 이제 찌끼뜨깡에 나오는 이론들인데, 그럼 분만소화제는 B급에 사용을 하는데 1종, 2종, 3종, 4종이 있어요. 4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1종은 B급에 사용해요. 2종도 B급, 3종도 B급, 4종도 B급 사용하는데 3종은 3가지니까 A, B식에 사용한다.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왔죠. 3종은 일반화제, 유류화제, 전기화제에 사용한다. 그 말이죠. 소화제 없나요? 우리 분말소화기 있죠? 복도에 있는 게 3종이죠. 일반화제 불나면 끄고, 난로에도 불나면 유리화제 끄고, 전기 뚜껑배통에도 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3종은 A, B급에 사용한다. 뭐 알고 있어요, 이 정도는? 그런데 지금 1종의 효과가 제일 없거든요, 1종이. 숫자가 크면 영향이 큰데 숫자가 제일 적어, 1종이. 1종의 효과가 제일 없어. 그러면 2종하고 3종이 지금 2021년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3, 2. 요거는 누가 효과가 좋다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A, B, C급으로 말하면 3종 효과가 좋고 B급으로 따지면 2종 효과가 좋다는 뜻이죠.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시험에 안 나왔지만 3종, 2종 어떤 게 효과가 좋냐는 안 나왔지만은 4종이 효과 좋고 1종이 효과가 제일 안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소화약제는 가벼울수록 효과 좋죠? 그죠? 그럼 얘가 제일 가벼워요. 비중이 1.82 정도 될 건데요. 비중. 얘는 효과 없으면 비중이 2.5 이상 될 건데 아마. 비중 시험은 잘 안 나오지만은 2배 정도 가까이 차이, 2배는 아니네. 2점 몇 정도 되고 1.8이 가벼울수록 효과 좋은 거예요. 소화약제는 틈틈이 파고드니까. 이제 혼동되는 거 돌아왔죠? 자, 그 다음에 폭발 등급 들어갈게요. 폭발 등급은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거죠? 3등급이 숫자가 크면 예, 그죠? 3등급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3년 전에 나와가지고 많이 틀렸죠. 2등급, 1등급. 3등급이 뭐예요? 수소, 아세틸렌, 이양화탄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암기법이 뭐예요? 수소 아이죠. 수소 아이. 폭발 쪽에 보면은. 수소 아이는 게 수소 베이비로 기억하면 되겠죠? 수소가 수소폭탄. 2등급은 애석하게 그렇게 돼 있죠? 에탄가스, 석탄가스. 근데 올해 이거 하나 더 추가시켜놨어요. 시아나수소 하나 추가시켜놨어요. 작년 책에는 아마 없을 건데 시아나수소 또 2등급 속해요. 혹시 해가지고 올해 책에는 이게 추가됐고 작년 책에는 에탄하고 석탄가스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소 아이가 애석하게, 그죠? 1등급은 암모니아죠? 아가 뭐죠? 아마 메일 메탄, 일이 일산화탄소. 아가 뭐죠? 책에 아세톤? 아세톤. 메일, 부러워할 것이다. 부탄가스? 뭐 이런 것들 있죠. 다 열 필요는 없고.
그러면 3등급이 제일 많아요. 1등급이 제일 많아요, 종류가. 그럼 1등급을 안 외우는 거예요. 이거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3등급하고 2등급만 외워놓으면 나머지 잘 모르는 거는 3등급이다. 1등급이다. 그렇게 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수소하이하고 애석하게 해서 애석하게인데 시아나수 하나 추가하고, 중요한 건 아닌데 다른 책들에 시아나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또 출제자가 다른 책 보고 낼까봐 요거를 올해 책에다 이제 집어넣는 거죠. 자, 판매 취급소가 시험에 나왔죠? 판매 취급소는 1종이 있고 2종이 있어요. 어떤 게 더 커요? 2종이 크죠. 2종이 크고 1종이 작아요. 그래서 거꾸로 숫자가 크면 영향이 큰 거죠. 이종 판매 취급소는 1종 판매 취급소 플러스 1종 플러스 더 조건이 복잡한 게 2종 판매 취급소예요. 복규인데 시험에 나왔던 거죠. 2번 나왔죠. 그래서 이제 우리 1종 판매 취급소는 생각이 나는데 턱이 10cm 대하고 1종 판매 취급, 기름 판매 취급소요. 기름이 이제 지하에 있으면 안 되고 2층에 있으면 안 되고 1층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배합하는 실도 15 곱하기 6의 그 면적을 갖춰야 하고, 이런 조건이 있는데 그런 조건을 더해가지고 더 복잡한 조건이 있는 게 2종이에요. 그래서 1종 판매 취급소는 몇 배를 팔아요? 시험에 나왔는데 몇 배? 20배 이하지요? 휘발유 같으면 20드럼 이하를 판매한다. 2종은 몇 드럼? 40배. 요게 3번인가 나왔죠. 그럼 2종이 지정수량 40배 이하를 판매하니까 크죠. 1종은 지정수량 20배 이하를 판매하니까 작고. 그래서 이 4개 화분 폭판을 가지고 암기법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부분적으로 변경한다. 부분적으로 변경한다는 특채 지원. 특채 지원이네. 특채 지원. 특채 지원이 뭐죠? 특별 재난을 지원하는 게 특채 지원의 약자로 그렇게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우리 특별 재난이 뭐죠? 특별 재난은 돈으로 따지면 70억 이상의 피해가 난 경우하고, 자연재난에 2.5배를 초과하는 재난을 특별재난이라고 간부시험에 나왔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대구가 특별재난 지역을 선포했어요. 그럼 거기에 지원을 해줘야 해요. 그럼 지원을 하자고요. 하자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특제죠. 특별재난. 특별재난 지원을 하자고요. 그러면 하는 뭐죠? 행정, 재정, 금융, 의료. 그럼 행정, 재정, 금융, 의료가 안 해오지니까 자음을 마지막에요 부분적으로 변경하는 거죠. 히읗, 지읒, 기역, 이용. 히읗, 지읒, 기역, 이용해서 하자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첫자 두 문자로 안 되면은 자음을 가지고 하자는 뜻이에요. 그럼 자음으로 안 나오잖아요. 영어 단어를 하면 영어 단어에 또 첫자, 아까 유해진 무수할 때 유자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바꿔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들어보니까는 다 맞는 말인데 집에 가서 적용을 국사나 이제 국어를 만들려고 하면 적용이 안 돼. 여러분들이 이유는 뭐죠? 안 해봤으니까,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하면 자꾸 되는데 저는 자꾸 하다 보니까 늘어서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습관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한 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보생, 반학급 6개 가지고 암기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인테리어는 동서양 좋아하고 고전하고 현대 좋아하고 8개 가지고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9번에 보면은 이제 다 했는데 9번에 압축 연결이 있죠. 우리 3밀집이 있죠. 화재경제지구에. 그죠? 밀집자가 3개 들어가죠. 그러면 3밀집으로 해서 외워야지 쉽다는 거죠. 3밀집 그거죠. 주택건물이 아니고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 저장 창고 밀집한 지역, 이런 것들. 상황이 이제 3 상황에 있죠. 그리고 화재 원인 조사에 연소 상황, 피난 상황, 초기 소환 상황. 그래서 상황자가 제가 안 짚어주면은 상황자가 3개 있는지를 몰라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짚어줘야지 화재조사에, 원인조사에. 그 상황자 빠지면 그 함정이 돼버리죠. 연소상황, 초기상황, 초기소화 상황, 상황자 안 들어가면 함정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 경보기가 있죠. 그럼 경보기가 많으니까 3 경보기를 외워야셔요. 누전 경보기, 시각 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뽀비가 있죠. 포비가 뭐죠? 비상경보, 비상방송은 경보설비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비상콘센트는 소활동설비에 들어가죠. 그럼 비상조명등은 피난설비에 들어가죠. 피난구조설비에. 안 적어줘도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포비를 가지고 보세요. 비상경보, 비상방송은 경보설비에 들어간다. 이 정도는 알아야요. 비상조명등은 피난구조설비에 들어간다. 그다음 비상콘센트는 소활동설비에 들어간다. 이걸 모르고 시험치러 갈 수는 없죠. 소방학교에도 수없이 나왔던 거죠. 1B, 2B, 3B, 4B인데 비상경보, 비상방송, 비상조명등, 이게 혼동이 돼. 처음에는. 그러면 이거는 외웠는데 이게 경보설비인지, 얘가 비상조명등이 피난구조설비인지, 비상콘센트가 소활동설비인지, 이거는 이 용어에서를 알았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 비상경보는 따르릉 하는 종이죠. 종. 그죠? 종을 뭐라 해요? 벨이라고 하죠. 벨. 비상방송은 스피커 설비죠. 스피커. 그러니까 불났다고 스피커로, 종으로, 벨로 경보해 주는 거죠. 그래서 경보설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비상조명등은 등이죠. 등. 불 밝혀주는 등, 부엉이등 같은 거. 이거 벽에 5층 이상 3,000제곱을 초과하는 건물에는 비상조명등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등을. 피난구조설비죠. 등을 보고 피난하라는 뜻이죠. 비상콘센트는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전기 콘센트지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사용하니까 소활동 설비에 속하죠. 그럼 포비를 먼저 외워가지고 여기에서 법이 적용되는 거, 하자보증기간 같은 경우에는 3B가 2년이고요 1B가 3년이 돼요. 이런 식으로 구분해가지고 이 세 개는 하자보증기간이 2년이고요 이건 제일 중요하죠. 소방관들이 쓰는 전권. 이거는 하자보증기간이 3년이 돼요. 그러면 그냥 외우는 거하고 포비를 먼저 머릿속에 이어가지고 3B 갈라내고 1B 갈라내고 1B 비상콘센트 갈라내고 이렇게 공부해야지 쉽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거 있죠. 우리 그 시설론에서 고가 수조 있죠. 그죠? 수조 종류 4가지예요. 고가 수조에 가압 수조가 있죠. 가짜가 이 가짜지요. 고가, 가압. 그리고 압력 수조가 있죠. 펌프 방식이 있죠. 가장 흔한 게 뭐죠? 펌프 방식이죠. 그럼 이것도 처음에는 어려워. 그럼 고가, D자 따고, D자에서 앞자 붙여서 가압, D자 압에서 압력. 압력이, 펌프가 압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펌프는 힘이 있어야 하니까 펌프. 요거는 이제 역자가 아니고 펌프자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연결시키고 D자, 앞자, 뒷자, 앞자 이런 식으로 4개. 아닌 게 뭐였죠? 뭐 지상수조 방식 이런 식으로 나왔고 그랬죠. 그래서 조금 앞에 보충된 거 이제 우리 시험하고 관계되는 걸로 했어요. 좀 쉬었다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찍기 특강을 들어가도록 할게요.